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점 알아봅니다. 한동훈 앰플리파이 ETF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앰플리파이 대표입니다. 예, 상무님, 오늘 시장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관측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고 오늘 뉴욕 법정에 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오늘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올랐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크립토와 원유 가격 또한 올랐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좀 흥미로웠던 점은 베네수엘라 시장 지수인 IBC가 오늘 17%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어쨌든 논란이 있겠지만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사건이 베네수엘라의 재건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관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실무 역할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첫날 입장과는 달리 미국의 협조안의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전 세계 1등이죠. 그래서 국가 인프라 재건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이 그 수혜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미국의 정유사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 ETF인 XLE가 2.7%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크립토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새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이더리움 역시 오랜만에 3,200불 돌파했는데, 이거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던 요인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는 12월 하순부터 계속 가격이 올랐죠. 거기에는 이제 12월 달 페드가 단기채 재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이 풀린 것도 있고, 다만 최근 주말 사이에 올랐던 이유는 아직은 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베네수엘라가 현재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240개, 약 2,200만 달러라고 하는데, 하지만 2018년부터 금과 원유 정상금을 비트코인을 바꿔서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달고 있다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자금은 바로 미국이 압수가 될 것일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600억 달러의 이 물량 자체가 시장의 매도세가 아니라 미국의 장기 보유로 가는 것이만큼 비트코인의 수급에서는 호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의 시장 지수가 급등했다면 베네수엘라 디폴트 채권이나 국채 투자하는 서방 금융 쪽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베네수엘라 재건이 서방 금융시장에 어떤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흐름에 긍정적 요인이 있을지도 아직은 지금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베네수엘라 관련해서는 이 원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나 중국과 베네수엘라 그동안에 거래가 많았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출 및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었고,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가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중국의 원유로 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유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는 현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대중국 수출 데이터가 명확히는 없습니다만, 추정치로 본다면은 중국 원유 수입의 4% 정도밖에는 차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있겠지만, 말씀 주셨듯이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사건이 결국은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불씨가 더 생겼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베네수엘라 정유 시설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시노펙이라든지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라든지 이 중국 정부 기업들이 사업권을 가진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분쟁 소지가 현재 상당히 다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죠. 거기다가 콜롬비아와 쿠바 같은 경우가 이제 fic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베네수엘라의 향후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또 재밌는 것은 콜롬비아 증시도 오늘 그 콜롬비아 ETF가 COLO라고 있는데, 이게 5% 가까이 상승세를 보인 것도 좀 흥미로운 점입니다. 결국 남미에서 일어난 사건의 종점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무역 충돌도 일어날 것 같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 지금 약간 수위가 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와의
계약으로 얻은 합법적 이익은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작년 말 에이펙에서 무난하게 정리가 됐고, 또 4월 달에 또 지금 방문을 예정을 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2026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소위 갑툭튀라고 하죠. 예고 없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다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남미 간의 갈등을 본다면 증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분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